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원인이 뭔지,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삼성전자 시총 450조, 1년 영업이익 50조, 매출 300조, 한국 제1의 기업입니다. 가장 많은 개미들이 보유한 종목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주가가 현재 7만원대 초반을 머물면서 기대를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원인이 뭔지, 삼성전자가 오르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먼저 악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 번스타인 메모리 다운사이클 이제 시작, 삼성전자 매도. 번스타인의 마이클 리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칩 업계의 분위기가 단기간 눈에 띄게 개선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다운사이클이 막 시작됐으며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개선된 공급 규율로 전보다 심하진 않겠지만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는 10월 25일 기사였고요. 10월 28일에는 메모리 반도체 역대 최고의 매출을 찍었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우려할 정도의 D램 가격의 하락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1조 4천억 원 판다. 홍라희 전 미술관장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의해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하루에만 삼성 일가가 처분하려는 주식 가치는 8일 종가 기준으로 2조 1,575억 원에 달한다. 나쁜 뉴스죠. 1조 4천억 원의 삼성전자를 내다 팔았고, 게다가 오너잖아요. 이제 오너 리스크인 게, 저렇게 내다 팔면은 한국의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심각한 악재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악재, 반도체 공급난 및 병목 현상 지적. 전 세계 반도체 제조 공정의 91% 이상이 아시아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반도체 산업 병목 현상 심화가 전망됨. IT 세트의 수요 불확실성은 중국 전력난, 코로나19로 공장 가동 중단, 물류 대란 등으로 확대, 실질 수요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파악. 그러니까 부품 파트 조달이 원활히 안 돼서 반도체 완성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글로벌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물류와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고 중국 전력난이 해소되면은 이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악재는 이제 2022년 IT 디바이스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악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소분양에 안 좋은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번에는 호재로 적용할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 D램 값 20% 하락 전망에도 삼성 파운드리의 전례 없는 투자. 이재용 부회장 미국 출장 후 투자 규모 구체적으로 나올 듯.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확정짓기 위한 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이 성사될 경우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첫 해외 출장이 된다. 신규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투자는 삼성의 해외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인 170억 달러, 약 20조 원에 달한다. 한승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전무는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개발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고객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전례 없는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7년 대비 올해 기준으로 생산 능력이 약 1.8배 확대됐으며 2026년까지 3배 가까이 생산 능력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호재로 보여집니다. 전례 없는 투자. 파운드리로 TSMC랑 제대로 맞짱 뜰 계획인 거고 11월 중으로 투자 내용이 확정되고 밝혀지겠죠. 두 번째 호재, 삼성전자는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발주한 시스템 반도체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주요 모바일 고객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스템온 칩과 디스플레이 구동칩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악재로 거론했던 2022년 디바이스 하락 관련해서 그 하락은 PC나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기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탑재된 XR 장비라든지 뭐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빨리 도래한다든지 IoT 디바이스가 출시되면은 더 이상 디바이스 하락이 악재가 아닌 거죠. 세 번째 호재, 삼성전자 반도체 폰 두 날개로 3분기 73조 9,800억 원 매출 역대 최대. 이제 삼성전자 실적인 건데 사상 첫 매출 70조 원 찍음, 상분기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 원으로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반도체 영업이익 10조 600억 원, 전체 영업이익의 64%. 반도체가 1등 공신이었다. 반도체 부문에서 작년 3분기 5조 5,400억 원보다 5조 원 이상 많은 10조 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삼성전자 3분기 전체 영업이익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부문 실적도 선전했다.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 등 폴더블 폰이 출시 이후 100만 대 이상 팔리면서 흥행한 덕분이다. IM 매출은 28조 4,2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3,6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10조 정도고 모바일 쪽 영업이익은 3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위한 방향성이 딱 보이죠. 앞으로의 천장의 높이도 모바일보다 반도체가 훨씬 높죠. M&A 혹은 파운드리 설비 투자에서 삼성의 미래 주가가 결정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호재, 5G 영토 넓히는 삼성, 영국 최대 통신사와 5G 시범 사업. 삼성전자가 영국 최대 통신사와 5G 시범 사업에 나서면서 통신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테스트에는 베이스밴드 유닛, 5G 대량 다중 입출력 라디오, 저대역 및 중대역 스펙트럼의 LTE 라디오와 같은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솔루션이 포함된다. 지난 6월에 보다폰 5G 장비 공급 계약에 이어서 유럽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아직 5G 장비가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5G 장비 주가와 좀 더 밀접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호재입니다. 다섯 번째 호재, 부품 병목 형상 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등 시동. 글로벌 공급망 변목 현상에 발목이 잡혔던 완성차, 반도체, 정보기술 부품 기업이 반등을 시작했다. 각 기업의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 과정에서 각종 부품 공급망 차질이 4분기부터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그림 보시면은 병목 형상으로 영향받은 종목들 보시면 왜 코스피가 주저앉았는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메모리 업황 반등의 필요 조건은 IT 공급망 차질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지난 3분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데다 중국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PC 스마트폰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 메모리 업체는 재고가 쌓이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3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 시장 반응이 완전 달라졌다. 공급망 차질은 4분기부터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업계는 보수적인 투자로 수익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전 사업에 걸쳐서 굉장한 호재죠. 근데 병목 현상이 완화될 거라는 신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뉴스에는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호재, 한경 CFO 인사이트. 100조 현금 부자 삼성전자의 M&A 킴에는 100조 원에 달하는 현금 보유액이 보여주듯 재무 여력이 넉넉한 데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등극을 천명한 만큼 굵직한 M&A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IT 및 M&A 업계에선 올해 삼성전자가 M&A에 시동을 걸 거라는 기대가 크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삼성전자의 반등에 그리고 고공행진에 반드시 필요한 메인 재료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전장용 반도체 회사를 M&A 하게 될 거라는 업계 예상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M&A는 이제 9조 3천억 원에 인수된 하만입니다. 일곱 번째 호재, 삼성전자 테슬라 자율주행 칩 만든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 칩 HW4.0 위탁 생산을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HW4.0은 내년 2분기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돼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될 핵심 반도체다.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전하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테슬라가 명운을 걸고 있는 칩이다. 계약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올 초부터 수차례 칩 설계를 협의하고 시제품을 주고받았다며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생산을 맡기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황. 다만 최종 확정 발표는 없었으며 삼성전자 측도 테슬라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확정 발표가 없었으니까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얼마나 좋은 재료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를 모셔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될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테슬라가 TSMC보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칩 설계 능력과 기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삼전은 국내 기흥과 화성 평택 공장과 미국 오스틴 텍사스에서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 평택의 4나노 이하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할 새로운 공간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곳에서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제품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 반도체 공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죠.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새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고요. 이제 곧 계획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 가장 최근에 대신증권의 이수빈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리포트에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메모리 반도체 내년 투자 계획, 파운드리 생산 능력 올해 1.8배 확대, 2026년까지 3배로 확대.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은 향후 5년간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업부는 향후 3개년 연평균 24% 성장이 예상되며 파운드리 시장은 연평균 14% 성장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고객사 확대 및 기술 개발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2020년 캐피탈 인텐시티 설비 투자액 대비 매출은 70% 수준으로 2018년 30% 대비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미세화 트렌드에 발맞춰 GAA FAT라는 삼성 독자적인 파운드리 미세화 공정입니다. 핀페트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사는 다시 한번 세계 최초로 GAA 아키텍처를 3나노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2년 GAA 기반 3나노 공정 양산 시작, 2025년 2나노 공정 양산 시작. GAA가 바로 삼성전자가 운명을 거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필드 에펙트 트랜스미터의 약자거든요. 이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게이트 올어라운드. 예. 그리고 5G 반도체 현재는 7나노 공정으로 5G 반도체 세계 1위. 2023년까지 5G 반도체 내 5나노 공정으로 파운드리 점유율 67% 목표, 2021년엔 45%였고 통신 반도체 8나노 RF 공정은 가장 진보된 기술로 5G MM 웨이브 통신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며 곧 양산에 돌입할 예정. 고성능 컴퓨팅 HPC용 5나노 공정이 2021년 2분기에 프리퀄리피케이션 통과. 차량용 5나노 공정 2022년 1분기 고객사 최종 퀄 통과 뒤지 앞두고 있음. 이 고객사가 혹시 테슬라가 아닌가? 그리고 예상해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호재들을 파악해봤고 악재들은 이미 소멸이 됐고 호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